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시선이 집중됐었는데요. 결과는 한 표 차이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토론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끼리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오늘 계기가 되었다. 이현정 의원님, 네. 4시간 경론 끝에 한 표 차이로 지금 추인이 됐는데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여야 4당 합의가 됐으니까 네. 패스트트랙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된 건가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제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 패스트트랙을 얻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당에 가서 이제 추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당은 다 빨리 추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 바른미래당은 이제 추인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바른미래당 이제 추인 절차인데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네. 공개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문제까지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와서 결국 이제 투표를 했어요.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4명은 아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명인데 24명 중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12대 11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뭐냐면 바로 이현주 의원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안 됐더라면 12대 12가 나와서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2대 11로 나와서 결국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에 보통 당론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별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과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통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해서 당의 분열의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상욱 의원은요, 의원총회 시작 전부터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반수 표결, 택도 없는 소리고 원내대표의 신임부터 물을 겁니다. 그건 야당 파괴를 위한 공작 정치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아마 신임을 묻으시겠다. 사퇴하라고 할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의논하고 온 거 아닙니다.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왜 저렇게 격하게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오전 10시부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욱 의원이 벼른 듯이 오전 9시 50분부터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한 당론을 채택한 자리인 만큼 모든 것을 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 시작하고요. 원내대변인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선언한 순간 지상욱 의원이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과반수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자는 거냐. 의원총회는 반드시 공개를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설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 채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채택하는 자리가 채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현주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죠. 바른미래당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 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탈당 시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탈당 명분이 하나 큰 게 지금 생긴 셈이죠. 그렇죠.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12대 11로고 또 네. 이제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본인은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늘 탈당 네네.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누가 봐도 뭐 자유한국당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꽃가마를 태워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명분을 삼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갈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 트랙의 통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기로 삼아서 탈당의 어떤 기회로 삼은 거죠. 그것이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에도 좀 더 러브콜을 세게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입당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또 어떤 내용이 생길지 몰라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정계개편의 시나리오나 아니면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네. 참 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주 의원은 뭐 자유한국당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네. 부분도 함께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현주 의원은요,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때문에 의원총회장에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총 들어오지 마세요. 안 받아줍니다. 이현주 의원님. 오늘 들어오지도 마세요.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어려운 당이지만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구당 활동을 하는 건 당을 구해보려고.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집안이 좀 쇠락하니까 그냥 버리고 딴 데 가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이 회의장에 이해운 의원을 밀치면서 막 들어갔던 이현주 의원인데 오늘은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네, 오늘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네. 대신에 의원총회가 열리는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아하. 네. 메시지를 이게, 남겼군요. 네, 편지다. 이러면서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탈당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편지가 됐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간의 강경한 태도는 어떤 절박한 사명감 때문이지 사적 감정이 없었다. 이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문장도 담았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한국당 측에서요.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꽃가마 언급을 할 만큼 입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오늘도 입당은 아까 말한 듯이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참 재미있는 현상이 보면 1990년도에 보면 3당 합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제2당을 제외하고 1당과 3, 4당이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당을 만들었고 당시에는 이제 보수대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만 따로 떨어져 나온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다 힘을 합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상당히 어떤 입장이 바뀐 시점이고 결국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다당제 체제였다가 이제는 좀 양당 체제로 어떤 변화되는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현주 의원도 이제 본인이 신보수의 깃발을 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제는 이쪽 아니면 저쪽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앞으로 아마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 이 4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쭉 내년 총선 전까지 만약에 이걸 계속 가져간다 하면 이 4당은 사사건건 일단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정치라는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네.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지 않는가 거기에 중심에 이현주 의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로 이제 탈당 신청이 지금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무소속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현주 의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부산 영도에서 한번 붙어보자, 총선에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한국당 측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지역을 떠난 이후에 뭐 지역에는 아무런 모습도 안 보이고 뭐 고향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다시 지역에 자기가 공천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지역민들은 저게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탈당까지 해서 한국당에 꽃가마 타고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 현지에서의 온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 영도로 지역구를 바꿔서 한국당 후보로 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중구와 영도구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곽규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모처럼 연락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이 이현주 의원이 마치 한국당 후보로 부산 영도 중구에서 출마할 것 같이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또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지금 조직책을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네. 본인의 바람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혼돈의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을 시작으로 이 탈당 러시가 시작이 될까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요, 당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 결정이 된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는 게 탈당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건가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둘러싼 잡음은요,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안에 제외된 자유한국당은요, 국회 보이콧 선언에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제,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이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오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일정까지 다 취소하고 지금 네.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특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거셌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외통수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4당이 지금 연합을 해서 다 당론도 추인을 했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사법개혁특위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일단 이걸 통과시켜서 얹으면 일단 최장 330일 이후에는 바로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때는 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황 같으면 이제 그 상황에서 내년까지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국은 이제는 뭐 더 이상 국회라는 공간은 없어지고 사실 장외투쟁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여당이 지금 패스트를 한 게 진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자유한국당과 좀 선거법을 관련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마 이런 식으로는 전국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책임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도 있겠지만 또 제1야당한테도 또 국민들이 쏠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강경 대치 국면은 갈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 정치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어떤 또 탈출구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제1야당 빼고 선거 룰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셈인데, 자, 민주당은요, 강경 대응을 예고한 한국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있고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처리하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로 아직 딜,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330일 이후에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했던 말처럼 뭐 20대 국회는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네. 뭐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계속 버틸 수만은 없다. 어쨌든 논의 과정에 들어올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의 그렇죠.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손 놓고 있다가 정말로 보이콧하고 20대 국회 전혀 안 하다가 330일 지나가지고 진짜 바뀌는 룰을 패스트가 갖고 올라가서 하면, 통과가 돼버리면 자기들은 손 놓고 있다가 다 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당 모두가 들어와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330일이라는 말은 이게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패스트트랙은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1987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 한 번도 강행 처리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합의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요. 같이 해야 되는 게임의 룰인데 그럼 그러니까 같이 합의를 해야겠죠. 선수가 룰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 내용을 알고 있냐?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이 제도가 50% 연동형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 얘기 연동형 예, 여러 번 비례제뿐만 했었죠. 해도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계산이 안 돼요. 국민들이 그러면 알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슈퍼컴퓨터 지금 그러니까 개편안이 뭔지도 모르고 찬성하고 지금 거수기로 만들자 이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제1야당 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당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수가 룰도 모르면서 룰을 채택하라 이러면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요.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또 저격하는 글을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 수석이 또 페이스북을 또 재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근데 하지 이제 말라는데 또 예. 근데 문제는 이 합의되기 이전에 이미 합의안 자체를 한번 올렸다가 또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개의 의견을 다 써놨다가 나만 보기를 했다가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본연의 업무는 좀 열심히 하시지. 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두 가지 안까지 써가면서 미리 뭘 올릴까 고민까지 하시는 분이 네. 본인의 있는 검증은 그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좌파 독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을 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집착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어떤 식이든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뭐 제도적인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국 수석을 저렇게 무리하게 계속 기용을 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또 하나는 최근에 조국 수석이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자기 명분 쌓기, 결국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위한 자기 명분 쌓기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또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 그 안에 내용은 아예 이해를 하기가 힘들 정도의 복잡한 내용. 결국에는 뭘 내용을 알고 이거를 합의를 하는 건지 국민들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